갑자기 궁금한데요. 오징어 게임 달고나 유형으로 충치 환자가 혹시 소폭 증가했나요? 전혀요. 사실 오늘 방송의 제일 큰 목적은 뒤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제 생일은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생일이라고 막 저 출근하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원래 직원들은 원장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오거든요. 최소 30분. 그래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나름 이쁘게 꾸며줬는데, 이게 이제 위에 막 풍선도 위에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까지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라이브 영상에 그래도 좀 이렇게 증거로 직원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담아 두려고 했는데, 이제 이상하게 저번 주부터 피곤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도 이거를 못한 거죠. 이 영상을 좀 담고 저걸 떼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저거를 그대로 그냥 갖고 있다가 오늘 잠깐 짬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저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겁니다. 저랑 직원들은 사이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까지는 말은 못하고 그냥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도 직원들 생일날 오늘도 또 다른 직원이 생일이어서 케이크도 또 사주고 그랬지만, 뭐 그런 거죠. 저런 걸 볼 때마다 뭐 직원들한테 잘해야겠다, 뭐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냥 또 이런 걸 해줬구나, 뭐 고맙긴 하네. 하지만 또 혼낼 건 혼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호님이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하나가 나지 않아서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픈가요? 아니, 임플란트 요즘 마취하고 이러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요. 뭐 가격은 요즘도 많이 싸졌지만 뭐 한 100만 원 전후 비용이면 충분히 심으실 수 있습니다. 한 80만 원에 막 심어준다, 막 이런 데들은 사실 안 가시는 게 더 좋다는 편이에요. 저는 분명 안 좋은 임플란트나 재료를 쓸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되려면 만으로 65세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김찬원님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보통 반영구적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위에 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도 세 부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 부분 고정체라 그러는데 걔는 갈지 않더라도 위에는 뭐 10년, 15년에 한 번은 갈아줘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치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찬호님. 사랑니 옆에 이가상하고 썩어서 사랑니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멀쩡하고 곧바로 난 사랑니를 옆에 있대 뽑아야 하는 건가요?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랑니 자체가 뭐 아프거나 썩지 않았어도 지금 안 뽑아서 얘서 평생 잘 쓸 수 있으면 안 뽑아도 되죠. 근데 보통 늦어도 3, 40대에 그치하는 사랑니 자체가 썩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앞에 치아 사이에 이제 음식물을 끼게 해서 그 앞에 있는 치아가 이제 제2대구치, 두 번째 큰어금니인데, 그건 정말 평생 잘 써야 되는데 그 치아를 썩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랑니는 옛날에처럼 임플란트라는 게 잘 없고 이럴 때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페어 타이어처럼 냅두자, 똑바로 나고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이론도 있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사실 똑바로 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웬만하면 20대 때 뽑는 게, 예방적으로라도 뽑아주는 게 낫다. 왜냐면 요즘은 이제 그 영구치가 문제가 생겨서 뽑아야 되면 임플란트라는 아주 대중화되고 심지어 가격도 많이 이제 저렴화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치과에서 만약에 뽑으라 그러면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니도 20대 때 뽑아야 금방 나오고 안 아프게 뽑고 나서도 안 붓지, 30대 40대로 갈수록 사랑니가 이제 턱뼈랑 단단히 붙어서, 뭐 저희 치과 의사가 뽑을 때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치과에서 뭐 고생해도 뽑아버리면 그만인데 환자분이 고생하세요. 마이쮸나 하리보 먹을 때 이빨이 심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볼까요? 그 치아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금이가 있든지 충치가 생겼든지. 이빨이 심하게 아프면 그 치아는 한번 치과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마이쮸 저도 좋아하지만 하리보도 그렇고, 하리보는 일본 마이쮸죠. 하리보가 훨씬 더 맛있어요.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아무튼 그거는 계속 씹으니까, 씹어서 정말 턱이 일시적으로 아플 수는 있지만, 만약에 치아가 정말 충치가 있거나 그래서 아픈 걸 수도 있습니다. 맨날 아픈 게 아니라 가끔 아픈데 치과를 가봐야 할까요? 가끔 아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는 안 아파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끔 아파도 정말 문제가 클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치과 엑스레이 피폭량 되게 적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비행기 한 번 탔을 때 쐬는 그 방사선량이랑 별 차이가 없거나 조금 적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치과 와서 막 나는 엑스레이 함부로 쐬는 거 싫으니까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과 엑스레이 안 찍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비행기 한 번 타시면 쐬는 엑스레이 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찍으세요. 돈도 실제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서, 엑스레이 많이 찍어봤자 CT 한 번 찍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CT도 뭐 1년에 두세 번씩 찍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김ሻ원님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충치 예방에 좋나요? 예, 보통은 좋아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안에 있는 그런 뭐 설탕이나 충치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워시아웃의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을 사실 뭐 충치 예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물을 많이 먹는 건 건강이 좋아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좋고 오래되면 뼈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치아가 그 턱뼈에 붙어 있고 없으면 뼈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다른 치아 써도 되니까 아니면 뭐 돈이 좀 모자라서 나중에 해야지 이러고 시간이 지나면 뼈가 이제 녹아서 얇아지면 나중 되면 임플란트를 못 심거나 못 심지 않더라도 막 뼈 이식을 해야 돼서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치아는 임플란트랑 뼈랑 잘 안 붙거나 붙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치를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습니다. 예, 오래되면 뼈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잘 안 없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스케일링, 스케일링이 영어도 있는데 클리닝이라고 부르네요. 뉴욕에서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건강한 20, 30대면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요. 한 40대가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번은 좀 그렇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오징어 게임 달고나 유행으로 충치 환자가 혹시 소폭 증가했나요? 전혀요. 오징어 게임 달고나가 유행하든 안 하든 충치 환자는 늘 비슷한 숫자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 파리바게뜨 같은 베이커리 식품을 잘 먹는 사람들은 치아 상태가 보통 나빠요? 설탕 때문에? 아니요. 단 거를 자주 먹어도요. 하루에 뭐 두세 번 양치질을 꼼꼼히 하면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충치는 보통 이제 양치질 안 하고 그런 단계 치아 안에 붙어서 적어도 최소 12시간에서 만으로 하루 정도 지나야 이제 충치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주 먹어도 양치질만 꼼꼼히 잘하면 충치는 안 생깁니다. 이가 욱신거리는 건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치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가 욱신거리면 잇몸이 안 좋아서여서 치과가 스케일링 받고 스케일링은 1차 잇몸 치료거든요. 2차, 3차 잇몸 치료도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교정후 유지 장치는요 사실 평생 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한 3년 정도는 껴줘야 된다, 최소 1년은 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환자분들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결국은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탈부착형이라고 하면 뭐 잘 때만 껴도 되는 거니까 뭐 끼는 것도 좋으니까 저는 사실은 오래 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잇몸이와 있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기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걸리죠. 잇몸의 염증이 1년에 한두 번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져서 잇몸이 아프다가 또 이제 뭐 스트레스 덜 받고 푹 자고 이러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또 좀 가라앉고. 그래서 사실 저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는 나이 한 30, 40대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몸의 면역력이 가기 시작을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잇몸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다 보험을 해줍니다. 잇몸 치료를 보통 치과 일선에서는 스케일링 빼고는 별로 이렇게 다 권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잇몸 치료는 손만 많이 가고 돈은 안 되는 진료거든요. 보험이 되고 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잇몸 치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진료입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권하지 않은 치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뭐 잇몸 치료 권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지만 잇몸 치료는 아니면 잇몸 치료를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